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5G로 지금 바로 넘어가야 되느냐? 지금 바로 5G를 사용해야 하느냐? 그거는 안녕하세요. 넌지시 알려드리는 친절한 박우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어서 굉장히 느낌이 새롭네요. 환절기라서 그런지 아니면 환경이 변해서 그런지 아니면 두 원인이 겹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과장해서 한 달 정도는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힘주고 가다듬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5G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새 TV나 이런저런 광고를 보면 5G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어디에서는 초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혁명이라고도 하고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의 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5G가 뭔가 하고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5G는 5세대 이동통신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LTE가 4세대 이동통신이죠. 휴대전화, 핸드폰으로 무선통신, 핸드폰으로 통신을 하는 기술이 0세대부터 발전이 되어 왔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LTE보다 뭔가 좀 좋은 점이 있으니까 5세대로 규격을 나눠 놨겠죠. 5세대 이동통신 5G가 4세대 이동통신과 다른 점, 그 부분을 찾아봤더니 제일 중점적인 부분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어떤 부분이 빠르냐면은 일단 전송 속도가 지금 나무 위키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최고 속도가 20GBps로 1초에 20GB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점적인 사항이 저지연성이라는 것에 있거든요. 이 저지연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통 통신을 할 때 뭐 유선통신이나 무선통신이나 내가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카페라는 글자를 클릭했을 때 네이버에서는 내가 클릭한 내용을 인식한 다음 나한테 이 카페에 맞는 화면을 보내주게 되겠죠. 내가 클릭을 하고 상대편에서 반응이 오는 그 속도를 지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LTE에서는 이 지연 시간이, 이 반응이 오는 시간이 20ms에서 50ms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5G, 5세대 이동 통신에서는 1ms까지 그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배에서 50배 정도 빨라진 거죠. 그런데 아까 전송 속도 부분에서 최고 속도가 20GBps라고 했지만 최고 속도는 뭐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실험실에서 측정이 된 속도고요. 지금 통신사 측에서는 5세대 이동 통신의 최저 속도는 한 100Mbps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GBps 정도를 목표로 삼고 뭐 시설이나 장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유선통신, 요새는 1기가급 인터넷을 사용하는 댁도 많으시겠지만 많은 가정에서 100메가급 인터넷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5세대 이동통신 5G의 최저 속도가 100메가급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지연 속도가 뭐 1ms가 빠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는 5세대 이동통신은 각 가정의 유선으로 제공되던 인터넷 속도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 통신 기술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5세대 이동통신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 VR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광고를 많이 내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뭐 지금 4세대 이동 통신 LTE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조금 더 빠르고 반응 속도가 빠르게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
일반 사용자가 제일 체감하기 좋은 부분,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고화질 동영상이나 VR, 그리고 뭐 게임이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 같은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고화질 동영상을 확인해 볼 때 좀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5세대 이동 통신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죠. 물론 뭐 테더링을 통해서 인터넷 PC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화질이라도 스마트폰의 화면 이상으로 화질을 표현해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갤럭시 S10 하고 갤럭시 S10 플러스, S10 플러스가 조금 더 크죠. 근데 화면의 해상도를 보면은 3040에 1440, 3040에 1440 가로가 스마트폰은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가 1440개의 점으로 되어 있고 세로가 3040개의 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S1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040에 1440 이 해상도는 보통 우리가 뭐 HD, FHD 라는 형식으로 얘기할 때 FHD의 2배인 2K 해상도보다는 조금 더 뭐 해상도가 크고 4K 해상도보다는 좀 화소수가 낮아요. 그래서 4K 해상도는 보통 3840에 2160이나 4096에 2160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3840에 2160 영상을 이 3040, 1440 스마트폰에다가 표시를 하면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해상도보다 화면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뭔가 좀 왜곡이 일어나거나 잘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4K 해상도 이상, 뭐 8K 해상도까지는 스마트폰에서 재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4K 해상도도 조금 왜곡이 있고 잘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4K 해상도를 스마트폰으로 볼 때 전송 속도가 얼마큼 필요한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우리가 유튜브에서 4K 해상도의 영상을 볼 때 몇 비트 정도의 전송률이 필요하나 확인을 해보면 2160p 4K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30프레임이면은 35에서 45Mbps, 그리고 60프레임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이면은 68Mbps까지, 그리고 HD 화질인 경우에는 85Mbps까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85Mbps를 전송을 할 수 있으면 85Mbps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4K 해상도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5G에 대한 내용 처음 안내를 해드릴 때 최저 속도가 100Mbps 정도 된다고 했죠. 5G에서는 85Mbps의 4K 영상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LTE에서는 저 영상을 볼 수가 없을까요? LTE 평균 속도 하니까 맨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LTE의 전국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50.68Mbps, 업로드 속도는 43.93Mbps로 전년 대비 29%가 개선됐다는 2018년 12월 30일 뉴스입니다. LTE 전송 속도가 150Mbps예요. 평균. 5G의 최고 속도, 이거는 평균 속도니까 뭐 최고 속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5G가 뭐 100Mbps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근데 LTE에서도 평균 150Mbps가 나오기 때문에 4K 영상을 보는데 별 무리가 될 게 없죠. 그래서 굳이 고화질 동영상을 보는데 5G의 전송 속도가 필요한가? 그 내용이 좀 의문이에요. LTE로도 충분히 고화질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R 영상도 마찬가지인 게
VR 영상이 아무리 화질이 좋은 VR 영상을 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표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림만 보여줄 수가 있지, 이거 이상으로 선명한 화면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 VR 영상도 이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화면의 해상도 이상으로 전송을 받아봤자, 그러니까 뭐 8K 해상도 그런 VR 영상을 받아봤자 스마트폰에서는 어차피 뭐 4K 해상도 이하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8K 해상도의 영상을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재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VR 영상을 가지고 5세대 이동통신을 선전하고 있는 CF들은 좀 뭔가 좀 어폐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5세대 이동통신에서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낮은 지연 속도를 말씀드렸었죠. 낮은 지연 속도가 우리가 바로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FPS 게임 같은 게 있어요. FPS 게임은 쉽게 얘기해서 총싸움 게임 같은 거죠. 총싸움 게임을 할 때 나와 친구가 이런 FPS 게임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5세대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고 친구가 만약에 4세대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을 때, 둘이 서로를 보면서 같은 시간에 총을 쐈다고 생각을 해보면, 5세대 이동통신은 아까 말했던 그 지연 속도 때문에 서버 쪽에 1ms 1000분의 1초 만에 총을 쏜 것이 인식이 돼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판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쏜 거는 20ms에서 50ms 정도,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서버 쪽하고 통신이 돼서 총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판별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배에서 50배 정도 빠른 1ms의 지연 시간을 가지고 있는 5G 5세대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사람이 FPS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게임 회사에서 서로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연 속도를 좀 고정시켜 놓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지연 속도가 빠른 그 인터넷 쪽이 조금 더 이득입니다. FPS 게임을 진행할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5G의 최저 속도가 100Mbps라고 하더라도 각 통신사에서는 뭐 2GBps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방송을 하거나 뭐 스트리밍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전송 속도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전송 속도나 지연 속도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화질의 스트리밍을 진행할 수 있겠죠. 요새 뭐 화면 2개 나오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그런 광고들이 나오던데, 그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할 때 5G를 사용하면 그 4G로 사용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화질에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5G로 지금 바로 넘어가야 되느냐, 지금 바로 5G를 사용해야 하느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은, 일단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5G의 가격이에요. 슬립 요금제 있네요. 8기가까지 사용 후에도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요금제. 그러니까 8기가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액제 요금제인 거죠. 한 달에 8기가바이트의 5G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55,000원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무제한으로 최대 1MB로 속도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1MB라고 한다면 옛날 3G급이죠. 3G에서 사용했던 것 급인데, 8GB가 5만원입니다. 그러면은 LTE 요금제 한번 볼까요? 뭐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지금 순광대역 안심무한이라는 월 56,100원의 요금제예요. 여기는
LTE 데이터 15GB에 그리고 15GB가 초과되면 3MB 속도 제어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56,100원이죠. 5G의 55,000원 요금제는 뭐 데이터 속도는 빠르겠지만 8GB를 다 사용하면 1Mbps급의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고, 이 LTE 요금제는 뭐 요금은 비슷하죠. 56,100원이라서. 그런데 15GB, 거의 2배 되네요. 15GB를 LTE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 15GB를 다 사용하면 3Mbps의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아무리 봐도 뭐 속도 빠른 것만 빼면은 이 요금제가 더 좋죠. 뭐 데이터도 2배나 받을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소모한 이후에도 속도가 3배나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적어도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배 정도가 이득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5G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은 제가 처음에 5세대 이동통신의 그 중요한 부분은 전송 속도가 빨라진 것과 그리고 뭐 지연 속도,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는 내용,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리고 지연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4세대 이동통신과는 다른 기술을 적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 다른 기술을 적용한 게 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3세대에서 4세대 이동통신의 기지국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지국이 뭐 전력을 조정해서 50km 정도의 커버를 할 수 있다. 50km 정도의 넓이를 커버할 수 있다. 기지국 하나가. 그런데 5G의 기지국은 250에서 300m의 거리를 커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50km에서 300m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3G나 4G의 기지국보다 이 5G 기지국이 월등히 더 숫자가 많아야겠죠. 그래야지 그 같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지국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기지국, 5G 기지국이 전국에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 그 내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SKT하고 KT하고 LG하고 합친 전국의 기지국이 8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에, 4월 초에 8만 개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LTE 기지국은 얼마나 있을까?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여기는 전파누리라고 하는 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인데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확인해 보니까 이동통신의 무선국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2013년부터 쭉 늘어났는데 2018년을 보자면 뭐 2G나 3G 말고 LTE만 한번 보자고요. LTE는 2018년에 87만 8,681개의 기지국이에요. 근데 아까 뉴스에서 확인해 봤던 바로는 지금 5G 기지국이 8만 개였죠. 8만 개, 8만 5천 개. 그럼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까 5세대 이동통신 정보에서 보면은 3G나 4G에 50km 정도를 커버하려면은 적어도 10배 정도의 5G 기지국이 더 있어야겠죠?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5G 기지국이 있어야 되네요. 300m가 10배면은 3000m, 3km가 되고 100배면은 30km가 될 거니까 적어도 같은 부분을 커버하려면은 뭐 이렇게 단순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같은 숫자보다는 더 많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적어도 가격이 지금 LTE만큼 좀 저렴해지고 그리고
또 기지국이 적어도 8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는 5G 기지국이 8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는 좀 설치가 되어야지 전국에 좀 5G를 정상적으로는 아니겠지만 LTE만큼은 아니겠지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5G로 이동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5G가 당연히 되는 스마트폰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도 5G 위주로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할 텐데, 아무리 그 스마트폰에서 5G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5G가 되더라도 LTE나 아니면 3G 무선통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계는 5G가 되는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은 LTE나 LTE로 계약을 해서 조금 일반적인 가격으로 사용을 하다가 조금 5G의 가격이 좀 안정화됐을 때, 그리고 또 5G 기지국이 조금 8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까지 좀 늘어났을 때 그때 좀 옮기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새 하도 많이 나오는 5G에 대한 광고, 그것 때문에 좀 궁금해서 내용을 찾아보고 이런 부분 좀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지금까지 넌지시 알려드리는 친절한 박우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하고 친절한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